요즘 뭐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심지어 영상까지 똑딱 만들어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정말 쉽게 전문가급 콘텐츠를 만드는 세상이 됐는데 이러면 기존의 이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어도비, 입지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주요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나 웨드부시 같은 곳들이요, 줄줄이 어도비 등급을 내렸죠. 네. 아무래도 AI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어도비의 핵심 사업이 예전만 못할 거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그렇죠. 올해 S&P 500 지수가 한 14% 넘게 올랐는데 반대로 어도비 주가는 무려 26%나 빠졌으니까 이런 걱정이 시장에 꽤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좀 불안한 전망 속에서도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도비가 AI 시대를 맞아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 어도비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AI 기술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위기론하고 실제 어도비가 움직이는 방향, 이 사이의 간극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도비는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는 걸까요? 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 전략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좀 보죠. 분석가들은 걱정하고 주가는 내려갔는데 어도비의 성적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었어요. 14%면 꽤 높은 거죠. 네, S&P 500 기업들 평균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PDF 편집으로 유명한 아크로벳이나 간편 디자인 툴인 익스프레스, 이런 제품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무려 25%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25%요? 네. 와, 네, 겉으로 드러난 비관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바로 그 지적이 흥미로운데요. 그 시장의 평가랑 기업의 실제 성과 사이에 뚜렷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죠. 시장은 왜 어도비를 불안하게 볼까? 또 반대로 어도비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AI의 공격을 막아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변화를 아예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밀려오는 파도 위에 서핑보드를 띄우려는 모습이랄까요? 네, 어도비 CEO 샨타누 나라엔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혁명을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기회라고 아주 단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건 그들의 전략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핵심 제품군 있잖아요. 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네,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AI 기능을 아주 깊숙이 심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어플라이라고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이 있던데 이걸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 편집, 텍스트 효과 추가 이런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단순히 그 자체 AI 모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AI 모델들을 대거 자기네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 이게 저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 외부 모델까지요? 네, 구글의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플래시 2.5부터 시작해서 오픈 AI, 블랙 포레스트 랩스, 런웨이, 피카 랩스, 아이디어그램 이런 다양한 파트너사 모델까지 다 품고 있죠. 이건 마치 어도비가 최고의 AI 모델 편집샵을 차린 것 같아요. 편집샵이요. 네, 어떤 특정 기술이 갑자기 확 뜰지 또 사라질지 모르는 이 빠른 변화 속에서 하나의 기술에 올인하기보다는 최고의 기술들을 유연하게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가장 확실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업 고객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어도비는 이렇게 통합하는 AI 모델들이 상업적으로 안전하다, 커머셜 세이프, 이 점을 유독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 그거 중요하죠. 네, 여러분이 그냥 개인 블로그의 이미지를 AI로 만드는 거랑 대기업이 수백만 명한테 노출될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만드는 건 이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AI가 만든 결과물이 우연히 다른 사람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러면 기업은 정말 엄청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어도비가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 플랫폼 안에서 AI를 쓰면 저작권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죠.
이미 어도비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객들한테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신뢰할 수 있는 AI 도구를 제공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 이걸 넘어서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AI 기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 있을까요? 없죠. 네, 이 상업적 안전성 약속이 기업 시장에서 어도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들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AI에 대한 투자가 확실히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그 AI 관련 기능에서 발생하는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네, ARR. 이게 2024년 초에는 한 3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는데 최근 발표를 보니까 이미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50억 달러면 목표치를 훨씬 넘은 거네요. 네, 훨씬 초과 달성한 거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도비는 2025 회계연도에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EPS 목표치도 올려잡았습니다. 매출은 최대 267억 달러, EPS는 최대 16.58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전망도 밝게 보는군요. 네, 또 기업 고객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플랫폼인 AEP가 있는데 여기에 탑재된 AI 어시스턴트 기능은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중에 무려 70%가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70%요? 아, 현장 반응도 뜨겁네요, 그럼. 네, 진짜 뜨거운 거죠. 네, 바로 거기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 영어로는 virtuous cycle이라고 하죠.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사용하기 편해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컨텐츠를 더 쉽게 만들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하루 종일 붙잡고 씨름해야 했던 소셜미디어 광고 이미지 같은 거. 이제 AI가 몇 분 만에 수십 가지 시안으로 제안해주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아직 완벽하진 않더라도 속도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이 속도와 생산량 자체가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콘텐츠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데이터가 다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더 똑똑해진 AI는 또다시 더 많은 콘텐츠 생성을 유도하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도비 플랫폼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네요, 정말. 네, 어도비의 디지털 미디어 사업 부사장인 데이비드 와드와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10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AI 모델이 어도비 자체 개발이든 외부 파트너 것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콘텐츠 생성을 늘리고 모델을 개선하는 기술이라면 모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 우리 거냐 남의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이 생태계 전체 파일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도비 하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같은 그런 크리에이티브 툴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이죠. 근데 어도비라는 회사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업이 여전히 가장 큰 기둥이긴 해요.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이 한 215억 달러 정도인데 그중에서 127억 달러, 그러니까 한 59%가 여기서 나왔어요. 네, 거의 60%네요. 크긴 크네요. 네, 크죠. 하지만 나머지 41%는 다른 사업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PDF 문서 작업과 관련된 에크로벳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부문이 있습니다. 아, 에크로벳. 네,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작년 대비 12% 성장했어요. 꽤 괜찮죠? 오, 성장률 좋네요. 그리고 또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험 부문도 있습니다. 이쪽은 매출 53억 7천만 달러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작년보다 9%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말고도 다른 두 축이 꽤 탄탄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 다각화가 현재 어도비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 그러니까 AI가 크리에이티브 툴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위협에 대한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아, 완충제 역할? 네. 설령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경쟁에 직면하더라도 다른 탄탄한 사업 부문들이 회사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도비가 최근에 1만 명이나 되는 마케터럴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해서 대규모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었던 것도 이런 다각화된 역량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고 AI 시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봅시다. AI 위험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은 견고하고 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사업 구조도 생각보다 다각화되어 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시장 평균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현재 어도비의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21배 수준입니다. 21배면 S&P 500 평균이 32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죠. 네, 꽤 낮죠. 시장 참여자들이 어도비의 현재 실적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는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챔피언 경력이 있는 아주 튼튼한 경주마인데 앞으로 혹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좀 낮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황.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네.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큰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건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도비는 꾸준히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작년에만 1,750만 주를 매입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900만 주 가까이 사들였어요. 자사주 매입도 꿍쭈니 하는군요. 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회사 스스로 우리 주식이 현재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월가의 그 똑똑한 분석가들이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어도비의 실제 매출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예측에 실패했다고요? 네, 실제 매출이 그들의 예측치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왔다는 거죠. 많게는 1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럼 분석가들이 계속 틀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낮은 PE 비율, 꾸준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분석가들의 계속되는 예측 실패.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좀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혹시 시장이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기존의 분석 틀에 갇혀서 어도비의 실제 저력과 적응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만약 어도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도 유효하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가 돌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건 결국 AI 시대에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네, 오늘 어도비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AI라는 거대한 기술 쓰나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어도비는 오히려 그 파도를 타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을 제품 깊숙이 통합하고 또 외부 기술까지 끌어안는 개방적인 전략을 펼치면서 실제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죠. 네, 맞아요.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툴 외에도 문서 솔루션, 기업 마케팅 솔루션 같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이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지만요. 그쵸.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도비의 사례는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의 강자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특정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엿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도비처럼 다양한 외부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이런 개방형 생태계 전략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강력한 독점 AI 기술로 승부하는 폐쇄형 전략이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거 또 하나, AI 도구가 우리의 업무 과정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와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